자위를 자주 하는데 안 좋나요? 우리가 매번 영상 할 때마다, 라이브 할 때마다 똑같이 저 질문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뭔가 자위라는 게 안 좋은 행위인데 이거를 몰래 한다. 안 좋은 걸 알면서 한다. 그러니까 자꾸 저게 안 좋나? 단순히 뭐 횟수가 많아서 뭐 몸이 안 좋나 차원이 아마 아닐 거예요. 그죠? 육개장 스클림 뭐 많이 해서 자주 해서 내 몸이 피곤하고 지친다. 그러시면 좀 줄이시고요. 뭐 그거에 별로 영향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내가 막 해서 해소되는 부분이 더 크다. 그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섬들이님 나이 먹으니 좀 알겠다고 하셨는데요. 살면서 나이 먹으면서 어떻게 살아보면서 내가 한 경험들을 통한 그런 지혜가 쌓이고 그러면서 젊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거,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거를 느낄 수가 있고, 그게 저는 연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젊었을 때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30대는 30대의 섹스가 있는 거고, 70대는 70대의 섹스가 있는 거고,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얼마든지 때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즐기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젊을 때 방식으로는 안 될 듯, 교감으로 스위치 공략. 그러니까요.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안 돼요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전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제는 몸에서 오는 그 느끼는 수용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나만 만족했지 상대방 만족을 못 시켰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나의 느낌에만 급급하다 보니 상대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죠. 그 우리가 슬로우 섹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슬로우 섹스 얘기를 하면 뭔가 되게 막 고리타분하고 이렇게 오해들 하시는데 사실 모든 쾌감은 속도에 반비례 하거든요. 속도가 느릴수록 쾌감은 더 쌓여요.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 속도 조절을 못하고 몸에서 오는 그 말초적인 자극에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 그 빠르면 빠를수록 쾌감도 쌓이지 않고 또 교감도 더더욱이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자고 남자고 그냥 각자의 에너지로 각자의 파동으로만 그냥 섹스를 하고 끝내는. 그래서 오히려 섹스를 하면 할수록 뭔가 둘이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낯설어지고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슬로우 섹스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미는 뭐든지 맛도 그렇잖아요. 그 맛을 본 사람이 그것의 맛을 알듯이 두쫑코 한참 유행했을 때 두쫑코를 안 먹어본 사람은 아무리 그 두쫑코가 뭐 맛있고 뭐 모래 씹는 느낌이고 근데 뭐 맛은 어떻고 뭐 해봤자 모른단 말이에요. 안 먹어보기 전까지. 근데 먹어보면 이거 뭐야 이상해 하면서도 왜 사람들이 이거 먹는지 알겠는데 이러면서 본인이 느끼고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섹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교감하는 섹스, 내가 정말 몸에서 전신에서 오는 그런 만족과 쾌감을 느끼는 섹스를 해본 사람은 그냥 막 그 성기관에서만 오는 빠르고 급한 섹스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혼자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로 다른 거예요. 이제 알았는데 마님이 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라니까요. 나의 사랑님, 나이 들수록 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하는데, 그럼요. 너무 크죠. 저는 성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건강의 바로미터, 기준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디 한 군데 아픈 데가 생기잖아요.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성욕이에요. 성욕부터 사라져요. 그래서 몸 이것저것이 아파지나 봐요. 연관이 없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대로 성생활을 하면 몸이 그만큼 뭐 호르몬이든 혈액이든 대사든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건강할 수가 있겠죠. 물론 성생활을 한다고 해서 뭐 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아픔도 왜 경중이 다르잖아요. 그죠? 경중이 다르고 또 그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그런 치유력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꿈꾸는 소녀님 반갑습니다. 영상으로만 보다가 처음 라이브 시청합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영상하고 라이브는 또 다른 맛이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으니까 더 좋잖아요. 그죠?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일 저녁 8시부터 라이브 진행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종종 놀러 오세요. 자유로운 남자님, 옆에 여자가 있으면 하고 싶은 게 이유가 뭐냐뇨. 그냥 당연한 거죠. 자연의 섭리죠. 뭐 매일이 됐든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그 횟수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그냥 건강한 신호고 당연한 거죠. 뭐 이유가 따로 있진 않죠. 이렇게 좋은 채널 와서 매너 없는 말 하는 애들은 그냥 차단하세요. 예, 차단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문화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라니아가 좋아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성에 관심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뭐,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여튼 이렇게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이렇게 랜상으로도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거는 다 이것도 인연인 거잖아요. 그렇죠? 50대 후반인데 성에 관심이 없어지네요. 뭐 그러실 수 있어요. 뭐 근데 요새는 30대 후반도 성에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렇게 젊어서 충분히 다 즐기고 뭐 나이 먹으면서 점점점 없어지는 것도 저긴데 요새는 아예 젊은 친구들부터도 관심이 없어 하는 친구들도 많으니 참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섬돌이님 60대인데 요즘은 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섹스라는 게 단순히 쾌감, 쾌락 이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본질인 것 같아요. 본질. 그냥 나라는 사람 그 자체로 드러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또 상대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또 내가 수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옷으로 가리고 뭐 지위로 감싸고 이게 아니라 정말 견장 다 띄고 오롯이 그냥 나인 것만으로도 상대한테 그냥 인정받을 수 있고, 그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전 유일하게 섹스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섹스를 해야 되고 전 60대인데 관심이 많아요. 인생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나이가 먹을수록 아예 그냥 포기하고 아유 무슨 섹스야 무슨 성생활이야 이러고서 그냥 외면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오히려 반대로 젊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사는 거 바쁘고 뭐 바쁘고 신경도 못 쓰다가 오히려 이제 혼자 있게 되는 이때부터 정말로 옆에 누구 있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좀 그렇게 막 체온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막 자극해주고 막 이러면서 재미있게 막 알콩달콩 막 이러면서 살고 싶다 막 이런 열망이 더 커지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꿈꾸는 소녀님, 저도 50대 중반인데 리스로 살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와이프와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시작하려 해요.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 20대 중반인데 잦은 관계 때문인지 힘있게 서지가 않는데 문제 있는 거죠. 강직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일단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안 된다. 전에는 발기도 잘 되고 강직도 유지되는데 지금은 잘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죠. 몸이 변했으니까. 변화가 느껴지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생긴 거죠. 뭐 치료하는 게 부끄럽고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아니 그냥 우리 몸의 신체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뭐 배가 아프면 치료받고 감기 걸리면 치료받고 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몸의 부분일 뿐이에요. 왜 그 부분에 뭔가 성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부끄럽다 생각부터 먼저 하시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몸의 일부일 거고 우리 그렇잖아요. 운동도 하다가 보면 뭐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인대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막 열심히 막 헬스 열심히 하던 사람도 인대가 늘어나거나 하면 가서 치료받잖아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한 결과가 인대가 늘어난 걸 뿐이지 그게 부끄러울 일이 아닌 것처럼 내가 섹스를 많이 해서 뭐 어떤 발기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 횟수를 줄이시는 게 먼저고요. 횟수를 줄여봐도 증상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병원 가셔야 되고요. 성기가 가려운 이유는 뭘까요?
성기가 가려운 이유는 뭐 어떤 그 벌레 같은 게 생겨서 가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염증이 생겨서 가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너무 건조하거나 뭐 이래서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불편감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은 깨끗하게 닦아 보시고 그 요새 그 Y존 케어하는 그런 제품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로 뭐 살균 된다, 소독된다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품으로 먼저 닦아 보시고 그래도 가렵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 가세요. 밤에 유독 심하네요. 그게 꼭 성기뿐만 아니라 모든 몸에서 밤에 더 심해져요, 원래. 다른 데에 어떤 뭐 문제가 생기면 몸에 이상 이상 생기면 우리는 병원 쉽게 가잖아요. 그죠? 하물며 감기는 약도 없다고 약 먹어도 안 낫는 게 감기인데도 불구하고 감기 걸리면은 병원 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성에 관련된 성기에 관련된 어떤 것들은 왜 이렇게 다 참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병원 가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빨리 가보시는 게. 그래서 그게 피부 쪽 질환인지 아니면은 사타구니 짓무르면 힘든데 저는 그걸 심지어 군대에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짜증나. 아유, 말해 뭐예요. 진짜 불편하죠. 가려움증 피부과에 가면 치료 가능합니다. 그렇죠. 피부과 빨리 가보세요. 피부과 가셔도 되고 비뇨기과 가셔도 되고요. 아, 니코 저기 키크드마님 물파스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물파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한 집에 장모님과 우리 부부 그리고 딸이 하나 이러다 보니 독립적인 공간이 없어서 리스였다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와이프와 데이트합니다. 장모님과 딸에게 엄마 아빠 데이트하고 내일 온다고. 아우 굿 굿. 그럼요. 그 한 달에 한 번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관계의 가치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왜 재작년 그 식물 엄청 키웠잖아요. 빠져갖고, 화분으로도 키우고, 수경으로도 키우고, 반수경으로도 키우고. 근데 정말 그 풀 한 포기도요, 그냥은 안 자라더라고요. 정말 해도 보여줘야 되고요. 환기도 시켜서 바람도 쐬어줘야 되고요. 뭐 물은 당연히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끔 또 영양제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벌레 같은 거 생기면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요. 잎에 먼지 쌓이면 잎도 닦아줘야 되고요. 정말 제가 시간을 들인 만큼, 공을 들이는 만큼, 관심을 들이는 만큼 걔들이 건강함과 이쁨을 뿜뿜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만 소홀하고 안 살피면 대번에 입이 시들고 벌레가 생겨요. 그 식물도 그런데 하물며 관계는 오죽해요. 특히나 부부 관계는 이게 표면적인 삶에서 오는 어떤 루틴에 이렇게 젖다 보면은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그 돌아가는 루틴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유일한 내 편이고 나와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자꾸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하면서 결국 내 가장 소중한 내 파트너, 내 배우자한테는 어떠한 시간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돈도, 어떠한 공도 안 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식물이 시들어서 죽고 벌레 생기듯이 그 관계도 시들고 좀먹을 수밖에 없어요. 적절하게 물도 줘야 되고요. 적절하게 비료도 줘야 되고요. 똑같이 그 관계에서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저렇게 데이트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 것처럼 이미 뭐 수십 년 같이 사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 것처럼 그 새로운 그 안경을 끼고 상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낯선 사람으로 보여요. 아, 이 여자가 내 마누라 맞아? 이 남자가 내 남편 맞아? 이렇게 생겼었나? 이렇게 웃었나? 옆모습이 이랬나? 이러면서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왜? 이 사람이 내가 20대 때, 30대 때 만났던 사람하고 지금 40, 50, 60대 이 사람하고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바뀌었잖아요. 얼굴도 바뀌었고
속에 든 것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바뀌었잖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이 사람을 내가 처음에 알았던 20대 그 사람으로, 30대 그 사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더 이상 이 사람이 바뀐 거, 변화한 거를 관심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바뀌었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식성도 바뀌고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취미도 바뀌고요.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그냥 퉁쳐버리고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거기서 끝나버린다고요. 특히나 섹스 같은 경우는요. 남성들도 본인 몸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20대 때 한참 왕성한 10대, 20대 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 여자도 내 와이프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방식을 똑같이 한다?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반응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서로의 몸을 새롭게 찾아 나가셔야 돼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 찾아야 돼요. 새로. 성감대도 새로 찾아야 되고요. 그 성감대를 자극하는 방법도 새로 찾으셔야 돼요. 정신적 교감과 대화는 엄청 잘 되는데 매일매일 대화도 잘합니다만 그걸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허락을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몸이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친 건 아니에요. 마음은 아직 열려 있어요. 근데 부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이 다쳐버린 거예요.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냥 다친 거예요, 문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다친 게 아니라 조금씩 다쳐왔을 거예요. 수년의 세월 동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딱 하고 자물쇠가 걸려버린 거죠. 근데 아직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몸의 자물쇠는 열 수 있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한 번쯤은 부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이 세라피 코칭을 받는 거를 인생에 한 번쯤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부부가 뭐 배드민턴 같이 치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뭐 탁구 치러 다니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정말 들여다보면 문제가 되는 이 성에 대해서는 뭔가 같이 가서 배워볼 엄두를 못 내시고 생각조차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배우면 열려요. 모르던 걸 알게 되고 답답하던 게 풀리고요. 막연했던 게 길이 열린다니까요. 저도 좀 그런 편. 그러니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이미 50대가 넘고 폐경을 한 여성이라고 하면 남편분 혼자만의 힘으로 그 걸린 자물쇠를 풀 수가 없어요. 우리 열쇠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열쇠공 불러서 수리 맡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쇠 열 수 있잖아요. 그 열쇠가 잠겼다고 해서 그 문 안 따고 안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힘으로 다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면 해결책을 찾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답답한 마음보다는 한결 좀 가볍게 새로운 방법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 나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10인 이상 모임 있으시면은 강연 초대하시면은 제가 전국 어디든 가서 여러분들과 직접 오프에서 만나서 강연하는 그런 프로그램 해보자 했잖아요. 그래서 좀 틱톡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제가 그 강연 신청하기 그거 지금 해놨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모임 있으시잖아요. 뭐 직장 모임이 됐든 친구 모임이 됐든 동창회 모임이 됐든 뭐 어떤 모임이 됐든 동호회가 됐든 그런 모임에서 10인 이상만 인원이 되신다고 하면 우리 한번 이런 거 배워보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해서 초청해 주세요. 그러면은 라니아가 달려가서 함께 할 거니까 동영상 자주 봐도 성욕이 떨어지냐고요? 동영상을 자주 봐서 좀 무뎌지겠죠. 그래서 모든 자극은 그렇잖아요. 점점점 세야 자극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르노가 이제 안 좋다. 포르노의 폐해 중에 가장 먼저가 아마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저렇게 도파민을 저렇게 써버리고 나면 이제 거기에 부응하는 자극이 오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 무뎌지는 거, 이제 그런 것도 포르노의 피해겠죠.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해서 이제 친구도 겨울 거 이제 집어 넣고 새로 이제
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자면서 막 땀나고 막 끈끈하고 이제 그런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이왕이면은 이제 패드를 바꾸실 때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만든 그런 패드를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제품을 저희 모래도 이제 올려놓을 거거든요. 한쪽은 시원하고 한쪽은 이제 일반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우리나라의 그 노벨 과학상에 해당되는 장영실 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회사에서 만든 기술이 뭐냐면 헬사 클린 기술이에요. 섬유에서 30회 이상 세탁을 해도 99.9%의 항균성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노인 냄새라고 그러잖아요. 노인 냄새가 무려 97.5%가 제거가 돼요. 그거에 대한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섬유로 만든 패드인 거예요. 이게 그 아이들 유아도 사용할 수 있는 KC 인증까지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신생아들 같은 경우 아이들 태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저감 효과까지 갖는데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형광증백제나 중금속 이런 거는 안 나오겠죠. 안 나오고 헬사 크린 원료로 만든 고밀도의 냉감 항균사로 만들었다는 거에서 즉각적으로 정말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 시원한 그런 느낌이 나요. 중요한 건 이제 자주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여름철에는. 그렇게 자주 세탁을 해도 그런 항균력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 침대 쓰시는 분은 침대 위에 깔면 되는 거고 요 사용하시는 분은 요 위에다 그냥 까셔도 돼요. 작년에도 제가 그 냉감 패드를 저 여름에 계속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그 냉감 패드가 저도 제가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침구류예요. 그래서 제가 옷은 뭐 명품 가방, 신발 이런 건 관심이 없는데 침구류는 옷 다음으로 피부에 가장 많이 닿는 게 침구류잖아요. 특히 까는 이불은 거의 내가 거기 둥글둥글 하면서 자니까 피부가 닿는 거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맨살로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피부에 가장 많이 닿는 게 어떻게 보면 옷보다도 저는 침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침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엄청 깐깐하게 고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섹스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침대 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막 안 좋은 땀 냄새가 나거나 쾌쾌한 냄새가 나거나 이러면 몸에서 아무리 좋은 냄새가 났다가도 이불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 때문에 또 확 가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오랜 시간이 죠. 맞아요. 제가 정말 꼼꼼하고 깐깐하게 고른 제품이고, 그리고 제가 다른 냉감 패드를 써보니까 처음에는 시원해서 좋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오히려 자다가 제가 조금이라도 땀이 나면, 땀하고 그 냉감 패드가 만났을 때 오히려 느낌이 약간 그 비닐 장판에서 잘 때 느끼는 그 끈적끈적함 있잖아요. 오히려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반 다른 냉감 패드는. 그리고 또 보풀도 너무 잘 일어나고. 그래서 매 해마다 그거를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냉감 패드를 찾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 제품은 이제 작년에 아빠 통해서 그 회사 대표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제품을 써봤는데, 그래도 제가 뭐 이 화장품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 웨이브 케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다 사용해보고, 검증 끝난 제품만 제가 올리잖아요. 제가 뭐 전문적인 셀러도 아니고, 뭐 제품 하나 팔아갖고, 뭐, 그때 뭐 공구 같은 거 해서 뭐 이득 보자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제가 써보고 정말 남한테 좀 이렇게 알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제품들만 저희 세라방님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잖아요.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 그 자는 침구류에서 나는 그 냄새가 늘 자기 몸에 배어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뿌리고 바르고 뭐 이런 제품으로 잘 씻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 침구류거든요. 내가 이불 덮고 자는 이불, 내가 깔고 자는 이불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봄 되고 해서 침구류를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런 냉감 패드를 정말 적극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게다가 제일 좋은 거는 그래도 뭐니 좀 또 가격이겠죠? 이 가격은 다른 데는 지금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왜냐면 저 제품이 뭐 오늘의 집이나 이런 데서 다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요 하나 있잖아요. 요 하나 싱글 가격이 12만 9천 원이고 그 다음에 퀸 우리가 보통 둘이 자는 침대가 퀸이거든요. 그 퀸이 17만 9천 원이고 그 다음에 킹이 25만 9천 원이에요. 지금 그 딴 데서 판매하는 가격이.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40%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못 팔고 저희 몰에서만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 중에 이렇게 이야기 듣고
아시는 분들만 찾아서 들어오셔서 구매하실 수 있게.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 가격은 아예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에요. 왜냐면은 이 원사 자체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침구류는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뭐 중국산 저렴이 냉감 패드 3, 4만 원짜리들도 물론 존재해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이렇게 깔고 잡으시면은 거의 비닐 위에서 자는 것 같아요. 비닐 위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피부에 이 닿는 감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근데 이게 영상에서는 당연히 이런 게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이 감촉이. 보통 이런 냉감 패드 만져보면은 부드러운 게 아니라 약간 밀리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게 이게 양면을 쓸 수 있다는. 보통의 냉감 패드는 한쪽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한철 쓰고 또 가을, 겨울 되면 또 다른 패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냉감 패드를 사용하시고 또 날씨 쌀쌀해진다. 그리고 반대쪽, 이렇게 이쪽 면으로 반대편은 냉감 기능이 없으니까 일반 패드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고무줄 밴드도 다 있어요. 그래서 침대 모서리에 이렇게 껴서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제가 다 사용해보고 검증 끝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여름 내내 사용해봤거든요. 이거는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침구류라는 거는 내 피부에 직접 닿는 거잖아요. 직접 닿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옷보다도 더 원단을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덥잖아요. 게다가 올해 전쟁의 저기로 인해서 기름값하고 전기료 다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에어컨 이제 막 올여름은 그렇게 막 빵빵하게 못 트실 거예요. 아마 선풍기도 아마 제 킥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더더군다나 저 여름에 좀 이렇게 더위 많이 타시고 땀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냉감 패드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수면의 질이 달라져요. 냉감 패드 사용하시면은. 아파 보여요? 안 아픈데. 입으로 손으로 하는 걸 싫어하는 와이프. 저를 입으로 손으로 해주면서 와이프는 왜 안 된다는지.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초기에 오늘 얘기했었던 건데 여성들 중에 그거를 그렇죠. 불결하다고 생각해요.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내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 똥은 더럽다. 침은 더럽다. 오줌은 더럽다. 이렇게 딱 각인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똥이 사랑스럽고 이 사람의 오줌이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그거를 성기를 불결해, 더러워, 부끄러워 이렇게 딱 각인이 되면 바뀌기가 쉽지가 않다라니까요. 그거를. 근데 이거를 이미 더러워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더러운 걸 갖고 뭘 하라고 하니 하겠냐고요. 쉽게 말해서 나는 이걸 걸레라고 생각해. 근데 이 걸레를 갖고 이 사람이 뭐 얼굴을 닦으라고 한다든가, 이 걸레를 갖고 뭐 행주를 쓰라든가 그러면은 하겠냐고요. 안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걸 걸레라고 생각 안 하게끔 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 행위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각인이 된 불결하다는 생각은 아무래도 조정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4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못하고 거의 무의식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에 대해서 어떤 뭐 성기를 만지거나 무의식적으로 어렸을 때 성기를 만지거나 성기를 갖고 놀거나 이러는 거를 다 제지를 당했단 말이에요. 더러지지 하지마 막 이렇게 제지를 당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여자들은 그게 더 심해요. 남자들은 그렇게 자기 고추 갖고 놀고 해도 뭐라고 안 해. 엄마들이 냅둬요. 근데 여자애들이 그러는 거는 막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심하게 제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나는 특별히 어떤 성에 대해서 어떤 뭐 성폭행을 당하거나 뭐 이런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을 생각하며 막 이렇게 위축되고 불안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대부분 어렸을 때 뭔가 그 양육자한테, 부모한테 어떤 성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제지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성적인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모욕적인 수치심이 들은 그런 피드백을 받았다거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성인이 돼서도 그런 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내가 뭐가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됐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는 그런 행동들을 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나쁜 피드백, 나쁜 그런 거를 갖고 있다가 그게
나는 잊혀졌지만 내 무의식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뭔가 성기를 만진다는 행위 자체가 되게 불편하고 불결하고 이렇게 드는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여성들 중에는. 왜냐면 워낙 그 정수기에 대한 조신에 대한 자기 몸 관리해야 되는 이런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하긴 어렸을 적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고추 한번 만져보자 고추 따먹어야겠다라는 장난을 수시로 던졌었죠. 그러니까요. 전 여자의 성기는 되게 성스러운 우리의 사랑스러운 딸도 생기고 그런 말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이미 어렸을 때 각인이 된 거라니까요. 우리가 배뇨 훈련해서 어렸을 때 배뇨 훈련 하잖아요. 그죠? 옷에다 싸면 안 되고 변기에 앉아서 싸야 되고 똥은 닦고 나면은 어떻게 저기 휴지로 닦아야 되고 이런 거 배뇨 훈련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대소변을 가렸듯이 성이라는 것도 성인이 돼서 내가 직접 내 몸으로 하기 이전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그 교육되어진, 입력되어진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인이 돼서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력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른 거예요. 파트너가 남성에게 본인 냄새나 모양을 보여주는데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예전 여친 중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많아요. 여성들 중에는 제가 그래서 그 요니 마사지, 여성 성기 마사지나 뭐 이런 거를 교육을 해도 그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하려면 여성이 오케이를 해야 돼요. 내 성기를 드러내고 그거를 온전히 편안한 마음으로 받을 마음의 준비가 돼야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만 배우면 뭐해요? 여성이 오픈을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그걸 오픈하게끔 거기에 대한 거부감, 불편감, 수치감 이런 것들 먼저 없앨 수 있게끔 먼저 이걸 해야 된다라니까요. 이걸 해야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들어가요. 근데 남성분들은 대부분 이 행위만 생각해요. 행위. 내가 마사지 해준다니까? 내가 에모 해준다니까? 왜 안 해? 왜 싫어? 그리고 또 이래요. 내가 해줬으니까 당신도 해줘. 난 해줬는데 당신은 왜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행위 이전에 밑에 깔려있는 이 근본적인 거. 이거를 먼저 바꿔야죠. 이 틀이 바뀌어야 위에 게 현상들이 바뀌어요. 아직도 모를 여자의 마음. 그거는 뭐 여자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여성과 남성은 일단은 성 역할에서부터 배워온 게 다르잖아요. 여자는 여자 역할을 하게끔 우리가 교육받고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하게끔 교육받잖아요. 여자가 뭐 다리 쩍 벌리고 앉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기집애가 어디서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다리 오므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다리 쩍 벌린다고 어디 머슴애가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다리 오므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거부터 우리는 다르게 교육받고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여자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특히나 성은 더 심해요, 그게. 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안에서 골무니까. 드러내서 한 번이라도 이거를 제대로 뭔가 궁금증을 해소를 하든 불편함을 해소를 하든 이런 걸 했으면은 이게 곪지 않았을 텐데 그럴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여자는 그러려니 참고 그냥 골마 터지게 냅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아까 말한 대로 촥 하고 이제 잠새가 잠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무 스킬을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세라피 터치 기대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그냥 제가 에무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에무는 성감대를 자극한다고 여자의 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통하는 때가 있어요. 그 성감대를 자극만 해도 여성이 몸이 열리는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40대, 50대, 60대 나이가 먹으면 안 통해요, 이 방식이. 뭐 여성의 성감대가 가슴이고 뭐 어디고 해서 거기 뭐 물고 빨고 한다?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러면 아프다고 그러고 더 싫어하기만 해요. 그럼 남자는 그러죠. 아니 이거 이렇게 해주면 흥분하고 좋아하다가 왜 이제는 이래 아프대? 왜 싫대? 남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성이 몸이 변한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변해요. 근데 그 여자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픈 게 아픈 걸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증상이 몸에서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법을 바꾸면 돼요. 라포 형성 물어봐야죠. 근데 물어봐서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요, 여자들이.
얘기한다 한들, 그거를 해소시켜줄, 바꿔줄 그런 스킬이 남자들한테 없어요. 제가 이 성교육을, 섹스테라피를 한 지 이제 10년이 됐잖아요. 10년이 됐는데,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그나마 저를 찾아오시고 자기의 의지를 갖고 나 진짜 이걸 배워서 변화를 시킬 거야 라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0.0001%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SNS에서 떠다니는 그 많은 어떤 뭐 그 뭐죠?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성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가 많아요. 고민도 많고 문제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고민과 그 많은 문제를 다 문제다, 고민이다 말만 하지,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자기가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은 0.0001%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섹스리스 비율이 점점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성적인 차이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변화가 없다니까요. 왜? 문제는 나한테만 있지 않아요. 나만 그런 문제를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이 똑같은, 정말 뭐 이제는 해도 느낌도 없어요. 뭐 흥분도 안 돼요. 뭐 와이프가 안 해주려고 해요. 뭐 남편이 잠자리 피해요. 뭐 이런 등등 다 거의 대동소이한 문제를 갖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그 대동소이한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나마 요새는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정말 유튜브 보면 다양한 뭐 산부인과 의사부터 비뇨기과 의사부터 뭐 심리학자부터 뭐 유명한 저기 뭐지 교수부터 뭐 과학자까지 해서 얼마나 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요새는 정보는 넘친다니까요. 정보는 진짜 넘쳐요. 아, 심지어 이제 AI가 있잖아요. 뭐 물어보면 뭐는 대답 안 해주겠어요. 정보는 넘친다니까요. 근데 그 넘치는 정보를 갖고 정말로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체화시켜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응? 성을 즐기고 제가 여기 써놨지만 저렇게 충분히 표현하고 즐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어떤 카더라 통신만 믿어요. 뭐 어떡하더라, 뭐 하면 좋대더라, 뭐 어떻대더라, 뭐 특히 뭐 어떤 뭐 누구는 이랬다더라, 뭐 그런 거 듣고 얘기하고 그냥 그런 거로만 소비할 뿐이지 성을 정말로 내가 내 삶에서 누리고 즐기고 하지를 못하시는 게 제가 섹스 테라피를 10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해결하려고는 안 하고 다른 사람만 찾으려고 하니까 불륜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말이 정답이에요. 그 불륜한들 그게 얼마나 가요? 저는 그 불륜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 그게 내 가정을, 내 자식들, 내 남편한테, 내 와이프한테 상처를 주고 내 가족을 깰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지, 그렇게 대단한 건지. 그래서 정말 정작 중요한 거를 못 지키고, 그 순간의 쾌락, 순간의 즐거움, 그러니까요, 그 순간의 짜릿함,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잖아요. 버리잖아요. 저도 불감증이었고, 오르가즘 장애가 있었고, 정말 섹스 싫어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20대 때, 남자친구 사귈 때 남자친구가 막 뭐 모텔 가자고 하고 막 하려고 하면 여자들 멘트 있잖아요. 이러려고 남았나? 정말 그때 너무 그게 싫었거든요. 진짜 이러려고 남았나나? 난 이런 거 싫은데, 좀 더 나를 존중해주고, 다른 거 할 게 얼마나 많아. 근데 어떻게 하든지 막 그런 거만 하려고 하고 하면,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걸 이해해요. 그러려고 만나는 걸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20대 때는 그런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나랑 이런 것만 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막 그런 것만 하려고 그러면 정 떨어지고. 오히려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정상인 거고,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그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해서 오르가즘을 못 느끼니까. 좋았던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열이면 여덟 여자가 똑같은 소리 해요. 만약에 했는데 내가 좋았어 봐요. 내가 오르가즘 느끼고 좋았어 봐요. 그럼 하자고 하면, 아니, 하자고 하긴 더 먼저 하자고 하겠죠. 그렇게 좋은 건데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좋았던 적이 없으니까, 저도 그때는 애태우고 더 애달프게 해야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오히려 거칠게 돌지만 했죠. 그러니까요. 막 활기가 왕성해갖고 그냥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그냥 날 법석만 피우잖아요. 실속도 없이. 아, 남녀가 차이점이죠. 그럼요. 남녀는 너무 달라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섹스 테라피를 했죠. 그건 남자가 테크닉이 부족했던 거라고 봐야 하나요? 근데 그렇게 남자들은 여자가 못 느꼈다고 그러면 저렇게 테크닉을 얘기를 하세요. 대부분 내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러나 생각하시는데 기술은 일부라니까요. 기술은 일부예요. 일부고 교감하는 능력, 교감하는 능력.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봐요. 만약에 여성이 어떤 기술적인 거, 테크닉만 갖고 오르가즘 느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남자는 필요하지 않아요. 반려가전만 있어도 돼요. 반려가전의 그 어마어마한 속도와 테크닉을 어떻게 사람이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근데 진짜 오르가즘이라는 게 그런 진동과 떨림과 파워만 갖고 되는 게 테크닉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성도 남자를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남자들은 그렇게 뜨거웠던 남자들이 어느 순간 식어버리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그래요. 이유가 없는 거야. 아니 나는 그대로인데 왜 저렇게 식어버리지? 그러면 또 사랑 탓을 하죠. 사랑이 식었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근데 그거는 사랑하고 별개거든요. 남자의 몸이 식는 거는. 그렇죠. 대부분 또 딴 여자 생겼나? 물론 이제 합리적 의심은 들죠. 배려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를 할 줄 모르거나 아니면 뭐가 진짜 배려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라니아 초창기 강의 듣고 완전히 파트너가 만족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유튜브가 좋은 게 뭐예요? 진짜 공짜로 누군가의 좋은 그 정보를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들 듣는 거에만, 보는 거에서만 끝나고 그걸 제대로 적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적용해봤어. 근데 막상 해보니 뭔가 안 돼. 보는 거랑 달라. 현실에서는 뭔가 안 돼. 그러면, 아, 이게 보는 거로는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가서 배우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러고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셔야 되는데, 적용하시는 분도 적거니와 또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시는 분은 더더욱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고민도 듣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라이브에서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게 뭔가를 해결을 하려면 정확하게 문제점이 어딘지를 딱 타겟을 하고 그 타겟에 맞춰서 어떤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주시는 질문들이나 이런 거는 해결책을 찾기라는 게 너무 막연해요. 기잖아요. 그죠? 좀 상대 여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고, 뭐, 상황도 잘 모르고, 그냥 딱 드러난 문제만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안 하려고 해요. 뭐, 못해요. 뭐, 이런 것만 말씀하시잖아요. 발기 안 돼요. 뭐, 이런 것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발기가 안 되게까지 됐는지, 왜 여성이 그걸 싫어하게 됐는지, 뭐 이런 거를 정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한들 어차피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게 완전 무슨 쪽집게 과일처럼 막 정말 가려운데 긁어줄 수 있는 대답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깨울 수 있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 박웅현 씨의 책은 도끼다. 이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책은 도끼다라는 게 뭐냐면 그 도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찍듯이 뭔가 생각을 정말 깨울 수 있는 게 책이라는 것처럼 저는 이런 라이브 방송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되게
불편하고 막연했던 어떤 성에 대한 것들이 좀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고, 낯설지 않게 느껴지고,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하는 거예요. 기본 강의 습득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배워서, 체화해서 내 거를 만드는 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이라도, 뭐 하나라도 적용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우리는 대화라는 거를 참 못해요. 그죠? 대화, 말하면 오히려 싸우잖아요. 싸우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말조차 안 하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해봤자 해결은 안 되고 싸움만 더 커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입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래요. 무관심. 와이프가 막 잔소리 할 때가 차라리 좋은 거지,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도 안 해버리는 순간 그 관계는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천사초롱님, 서로 간 배려가 많이 필요한 듯.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나도 나를 내 맘대로 못 하는데 남을 어떻게 내 맘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다 한들 뭐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라고 고개 끄덕이면서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배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폭을 좀 넓게 냅두는 게 저는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약을 두지 않고 좀 이렇게 넓게 폭을 넓혀주는 거. 자기 욕심만 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뭐 자기 욕심만 내서 되는 거는 어렸을 때 떼 쓰는 거 외에는 그게 통하는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서로 마음이 열려야 몸도. 그럼요. 기본이죠. 부부 성관계도 여성이나 남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중요해요. 남성도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하면 발기 자체도 안 되고 부부 성관계가 안 됩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멘탈이 먼저 나가는데 오히려 성관계 할 때 멘탈은 남자가 더 약해요. 조금만 뭔가 이렇게 끌 죽는 말 하면 바로 꼬무룩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멘탈은 여자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여성이 70%인데 그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70% 여성들이 뭐 나중엔 안 할지언정 뭐 폐경하고 안 할지언정 그래도 30대 40대 하잖아요. 성관계를 하잖아요. 그 뭐예요? 좋지도 않고 오르가즘도 못 느끼고 물도 잘 안 나오고 해도 하잖아요. 여자들은. 왜? 남편이 원하니까 한단 말이에요. 여성의 멘탈은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남성은 자기가 조금만 하기 싫으면 발기부터 안 되잖아요.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성에서는 남성이 훨씬 멘탈이 약한 것 같아요. 네, 세라피님께서 그 교육을 자주 좀 해주세요. 제가 여기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질문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을 드리고 노력하는데요. 여기서 하는 교육은 한계가 너무 많아요. 뭐 자료를 쓸 수도 없고 정확하게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내 개인의 경우에 맞지 않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은 제일 좋은 거는 1:1 대면 교육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뭐 오는 거 그리고 뭐 비용이든 뭐 시간이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줌 교육 들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줌 교육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라이브 목요일에 하는 거고 이거 말고 소수로 하는 줌 교육 그거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심화 과정으로 교육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유료로 진행하는 줌 교육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줌 교육, 줌 교육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와 섹스리스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나나님, 섹스리스라는 거는 그냥 지금 표면상 드러난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왜 섹스리스가 됐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제가 어떤 해결책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정해진 답은 없어요. 섹스리스면 이렇게 해.
그러면 좋아져.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두 분의 부부 관계에 맞춰서 원인을 찾고 솔루션을 찾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해결될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이 100% 떠나서 정말 마지못해 사는 거고 뭐 애들 때문에 사는 거고 언제든지 애들 다 키워놓으면 너랑은 끝이야 이혼이야 뭐 이런 마음가짐만 아니라면 그 정도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섹스 리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스가 리스가 된 거지 관계가 리스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선생님 혹시 관계를 가질 때 물속은 여성의 질에 많이 안 좋겠죠? 자쿠지나 이런 데서 있다가 하게 된다면 그럼요. 당연히 안 좋죠. 물론 이제 질에 이제 삽입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물이 안 들어가기도 하지만 일단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또 물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굳이 물속에서는 하지 마시고 거기서는 그냥 패팅 정도만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면 약소님 그렇게 하면 저 계정 정지 먹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직 그 AI나 이런 게 교육과 불법 영상과의 그 차이점을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에 관련된 거는 뭔가 영상이나 자료나 뭐 이런 게 올라가면 바로 즉각 아웃. 섹스는 타고나는 듯이요. 그 타고난다라는 게요. 물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죠. 그 안 된다기보다는 아까도 그 얘기 했었는데 가능성이 이제 일찌감치 이제 눌려버린 경우는 있죠. 그리고 뭐든지 그래요. 뭐 운동신경이 탁월한 사람 있고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 있고 이런 것처럼 성도 성에 대해서 유독 좀 발달한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걸 자꾸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타고난 사람만 누리는 특권처럼 여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몰라서 제대로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몸이 아직 깨어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기회조차 못 가져봤기 때문에 그런 거 훨씬 많지. 저는 거의 한 90% 이상은 얼마든지 자기 몸을 깨워서 충분히 성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소나무니처럼 할수록 늘고 안 하면 안 할수록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기회조차 못 가진 사람이 훨씬 많고요. 타고난다는 건 어느 정도 이상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비슷비슷한데 그러기에 노력해야죠.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가 타고난다는 말을 쓸 때는 정말 특출난 사람이에요. 상위 1% 얘기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성이라는 건 절대 그렇게 어떤 탁월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우리 말했잖아요. 신경계를 다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느낄 수 있는 감각계, 신경계를 다 갖고 태어났어요. 그게 뭔가 이렇게 절단돼 있고, 뭐 단절돼 있고, 이상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다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제대로 버튼만 눌러서 개발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를 못 가진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기회라는 건 그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파트너, 사람을 못 만난 거, 그게 제일 크겠죠, 일단은. 그리고 내 상황, 내가 뭔가 그거를 여유 있게 뭐 즐기고 뭐 누리고 할 정도의 정신적인 거든 뭐 경제적인 거든 뭐든 이게 배경이 안 받쳐줬을 때 지금 당장 뭐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게 급급한 사람이 뭐 성에 대해서 뭘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다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수는 그렇겠죠. 소수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동성애자도 포함. 성적 성향 그거는 타고나죠, 물론. 그렇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귀한 성상식 정보 주시는데 자율 구독료 차원에서라도 계좌 띄우시죠. 그리고 요새 저 웨이브 케어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웨이브 케어는 골반 밑에 저근을 운동시키는 운동기구잖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제품은 4년 전, 5년 전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 거는 옛날 구형 제품이고, 지금 이제 신형 나온 거는 요 앞에 다 모니터가 있어서 이 모드라든지 이런 게 다 보이게끔 작동하고 쉽게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거는 이제 옛날 초창기 제품이라 약간 지금은 디자인도 좀 다르고, 여기 모니터도 없는데, 지금 새로 나오는 건 모니터가 다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진동만 있는데 진동 위에 앉아 있는다고 정말 그 안에까지 운동이 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원리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케겔 운동 해야 되고 골반 적은 운동 꼭 필요하고 이제 이런 거는 좀 인식이 많이 이제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발기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발기 유지력도 잘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사정해도 예전만큼 좋은 것 같지 않고 또 전립선도 뭔가 염증이 있든 뭐 통증이 있든 좀 불편감이 있고 하시니까 아 뭔가 그쪽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운동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니즈는 생겼는데 저게 정말 말한 것처럼 그런 운동 효과가 있냐 이런 게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해보시면 아파요, 밑에가. 처음에는. 우리가 왜 자전거 안 타다가 갑자기 안장에 앉아서 자전거 오래 타면 밑에 어때요? 고환부터 막 뻐근하고 아프잖아요. 엉덩이 쪽. 여자들은 막 밑이 빠질 것처럼 아프고, 치골 쪽 아프고, 엉덩이, 꼬리뼈 쪽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운동을 했으니까 아픈 거잖아요. 그리고 걷는 것도 안 걷다가 갑자기 많이 걷게 되면 막 종아리 알배기고 막 땡땡해지고 몸에 반응이 오잖아요. 쟤도 똑같아요. 올라가서 그냥 앉아만 있었을 뿐인데 하루 이틀 3일 하다 보면 밑에가 뻐근하고 아파요. 운동이 된다는 증거가 몸에서 바로 느껴져요. 그래서 하시고 처음에는 저기 10분 자동 모드거든요. 그래서 10분 하고 나서 아프면은 처음에는 계속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좀 쉬었다가 좀 통증 덜해지면 또 하고 하면서 약간 적응기를 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뭐 빠르신 분은 한 1, 2주 만에도 이제 아픈 거 없이 이제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골반 저근을 운동하는 거는 정말 저는 50대 이후부터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필수. 40대까지는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50대 이후부터는 필수예요. 골반 저근, 바닥근 있잖아요. 우리 몸을 전체 장기를 받쳐주는 밑에 바닥근. 그러니까 앞에 여기 치골과 뒤에 미골을 연결하는 그 바닥근이 나이가 먹으면 우리 몸의 근육이 어떻게 해요? 다 힘이 빠지고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장기를 받치고 있는 골반 저근도 얇아지고 늘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땡땡하게 잡고 있어야 될 장기가 다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기됐을 때 혈류를 딱 잡아주는 힘도 약해지고 그리고 사정할 때도 뭔가 시원하게 쫙쫙 짜주는 이런 힘도 약해지고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질의 탄력 그 다음에 질에서 느끼는 감각 이런 게 다 둔해지고 요실금 오고 그래서 그 속 근육을 운동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케겔 운동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케겔 운동을 한 번 할 때 100개씩 해서 하루에 1000개씩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안 해요. 그때 처음에 케겔 운동만 붐 일었을 때도 그때만 사람들이 저게 저렇게 필요한 거야? 저렇게 꼭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하고서 막 이렇게 운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행 지나고 나니까 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유행이 지났다고 해서 그 운동의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상 좋아졌슈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세상 좋아졌어요. 이제는 내가 힘들어서 막 이렇게 케겔 운동 하지 않아도 그냥 방석처럼 깔고 앉아만 있으면은 알아서 그 부위를 운동 시켜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한 군데가 아니라 BC 근육과 PC 근육 앞에 우리가 여자로 치면 클리토리스죠. 클리토리스하고 회음 쪽 운동 시켜주는 거고 남성으로 치면 고환하고 회음 쪽 양쪽 두 군데 포인트에서 진동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만으로도 몸 속 근육까지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는 그리고 모드가 8가지인가 있어요. 그래서 골반 적은 초보자 운동부터 시작해서 초보자 운동이 좀 적응이 되면 이제 고급 코스로 올라가서 눌러서 운동하시면 되고요. 뭐 성감을 높이는 운동, 뭐 골반 적은을 운동시키는 운동, 전립선 운동 그래서 모드가 여러 가지 있고 또 남녀 공용 모드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또 쓰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막 비싼 몇백만 원짜리 안마기 사시는 것보다 저는 저 골반 적은 운동 기구를 사시는 게 훨씬 이득이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 몸을 위해서는.
어차피 성교육인데 영상으로 안 되시면 디테일하게 완전 개방 상태로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 약손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왜 괜히 애둘러서 표현하고 얘기하겠어요. 계정 정지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목적은 지금 디테일한 교육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라이브 자체의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저한테 뭐 교육 신청을 하시거나 해서 1대1 대면 교육을 하든 1대1 뭐 전화 통화 교육을 하든 줌 교육을 하든 단체로 하는 줌 교육을 하든 뭐 다양한 교육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하고 필요한 얘기는 그런 교육 채널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거고요. 라이브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고 소통하는 용도인 거지. 저분은 나니아님 계정 암살하러 온 분인가? 실제로 시미켄이라는 일본 배우는 일상을 보면 거의 트레이너 분들보다 더 몸을 관리하고 하시더라고요. 타고나는 게 아니죠. 당연하죠. 그게 잘못돼서 옛날에 그 뭐죠? 옛날 영화 뭐야? 병강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막 물건도 막 타고나야 되고, 막, 정력도 막 타고나야 되고 막 나는 남자야 막 이런 거 특히 여자는 막 그 뭐죠 파트너 이름이 뭐야 옥녀인가 그처럼 막 완전 명기로 타고나서 그냥 막 남자들이 하면 그냥 다 막 쓰러져 나가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고 또 여자도 특별한 어떤 명기로 타고나야지만 남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환상, 미디어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 다 가능하다니까요. 평범한 우리들이 보통 사람인 우리들이 어차피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성기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기관을 제대로 잘 개발하고 쓰면 다 느껴요. 그리고 그 느끼고 하는 게 뭐 나이가 먹으면 없어지고 둔감해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말하잖아요. 용불용설이라니까요. 쓰면 쓸수록 더 개발되고 성장하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니까요. 꺾이고 그만두고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병강세 누구든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누구나 다 명기, 명물, 명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착각해요. 뭐뭐에 준하는 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서로가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하면 됩니다. 처음에 할 때 우리가 뭘 배워서 할 때는 배워서 하는 거는 당연히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뭐 수학을 하는 것도 또 외국어를 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배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몸으로 하는 것 중에 뭐 어떤 운동이 됐든 뭐 춤이 됐든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린 다 처음에는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춤도 물론 영상 보고 따라서 할 수 있고 뭐 그런 재능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디 가서 배우잖아요. 운동도 그렇고. 근데 이상하게 섹스만큼은 몸으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배워서 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하는 거. 그냥 욕구가 생기면 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게 되는 거, 저절로 되는 거. 근데 사실은 성만큼 배움이 꼭 필요한 분야가 없거든요. 성은 정말 배워야 돼요. 성에 대한 지식, 나의 몸에 대한 지식, 상대 몸에 대한 지식, 뭐 성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 임신에 대한 지식, 알아야 되는 게 먼저고요. 알아야죠.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경험이에요. 경험. 제대로 알고 하는 경험과 모르고 하는 거랑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경험하는 거 뭐냐면 그냥 눈 감고 더듬더듬 물건 찾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다 뭐 하나 얻어 걸리면 운 좋게 얻어 걸리면 좋은 거고 계속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더듬거리다 끝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태반이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오면서 스스로 터득한다고만 생각하니까. 근데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하는 거는 너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딱 그 얘기, 키키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책이 있는 이유가 결국은 누군가의 그 평생의 지식, 만들어 놓은 업적을
책 한 권을 통해서 난 익히려고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섹스라는 것도 내 경험은 분명히 나라는 개인 하나에 국한된 거지만 어떤 교육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몇 세대부터 내려온 무언가를 전수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이라는 것도 내가 뭔가 기본값을 익히고 배운 상태에서 그거를 내 경우에 적용해서 내 경험으로 그걸 늘려나가는 사람과 그 경험 없이 그냥 무대뽀로 몸만 가서 하는 사람과는 그게 쌓이는 시간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결과치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즐기고, 즐기는 만큼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